요즘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배 이상 가격이 올랐고 5년 새로 치면은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강남 아파트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바로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구글, 테슬라보다 더 비싼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3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초보분들 이런 의문 다들 드시죠? 도대체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야?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저렇게 오르는 거야? 요런 의문. 그리고 이 의문 기저에는 또 이런 숨겨진 의문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좀 사도 되나요? 혹은 엔비디아 지금 좀 늦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엔비디아는 없나요? 요런 생각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은 주식이고 나발이고 나도 돈 벌고 싶어요. 요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의문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경제 유튜버 김잔자는 샀을까? 운 좋게도 샀습니다. 지금 799달러까지 찍었는데 166달러에 사 모아서 현재 수익을 보고 있고요. 3년차 주주입니다. 그래서 3년차 주주인 만큼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저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원숭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재미있게 얻어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딱히 체감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 AI가 2023년 갑자기 우리에게 체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챗 GPT라는 게 갑자기 등장해서 온 언론을 도배하고 저희 아버지도 올해 60세가 되어서 환갑을 맞이하셨는데 틈만 나시면은 너 그거 챗 GPT에 한번 검색해봐라, 챗 GPT에 물어봐라, 요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아직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체감은 잘 솔직히 못하겠어요.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죠.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요구를 하면은 이 챗 GPT라는 고도의 인공지능이 답변을,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임무 수행을 해줍니다. 챗 GPT, 생성형 AI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생성형 AI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구글 CEO, 유수의 인물들이 극찬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플의 스마트폰급 혁명이 일어났다. 애플이 스마트폰이란 걸 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 즉 유형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 혁명을 일으켰다면은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램 측면에서,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무형의 프로그램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들 공대생들이 이 코딩할 때 챗 GPT한테 물어보거나 요구를 하면은 코딩도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고, 요즘은 유튜브에 자주 보이는 게 이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영상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활용도는 엄청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 시장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LG든 화웨이든 모든 휴대폰 회사들이 달라들어서 경쟁을 시작했듯 이제 이 챗 GPT, 오픈 AI에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래 오리지널 AI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죠. 구글에서도 바드라는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우리도 질 수 없다 라면서 챗 GPT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질 수 없다. AI 서비스 개발 경쟁 박차.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그냥 바야흐로 대 AI 시대가 도래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18세기에서 19세기 정도인가요? 미국 서부에 금맥이 발견됐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모두 서부로 몰려드는 대금광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의 대-AY 시대와 비슷하죠. 이 대금광 시대에 모두가 달라들어서 금을 캤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대부분 허탕을 쳤다고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금을 캐는 작업복인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을 쳤고 그것이 지금까지 리바이스 청바지로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역사처럼 AI도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계 장치 위에서 컴퓨터 위에서 구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컴퓨터를 틀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AI가 학습을 하는데도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기계 장치에 집중하겠다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 사람이 엔비디아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손에 뭘 들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AI를 개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계장치,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바로 이 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AI를 학습하는 데는 이 칩이 없으면 안 돼요. 원래는 이 엔비디아가 저 칩을 가지고 흔히들 게임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다고 하죠. 요런 그래픽 카드 안에 이런 칩들이 조그맣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픽 카드 회사로 컴퓨터에 보조적인 칩 역할로서 만들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애초에 부동의 1위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2023년에 대-AI 시대가 찾아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 창업주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거 뭐지?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하지만 전 세계 아무도 이렇게 갑자기 AI 시대가 도래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죠? 이 엔비디아만 떼돈을 버는 겁니다. 대박 친 거죠. 사실 저는 운도 조금 따랐다고 봅니다. 세상 일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인데 원래도 엔비디아 자체가 잘 나가는 회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좀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경사가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는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핫할 건가? 이거 혹시 거품이 낀 게 아닐까? 라고 의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내막을 알면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장 점유율 98%. AMD와 인텔이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경쟁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도전해도 지위가 굳건하다. 98%. 거의 그냥 독점을 하고 있죠. 여기도 나오죠? 점유율이 90%다. 그러니까 대-AI 시대에 이 기계 장치를 독점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연구자들이 AI 연구를 하려면은 이 엔비디아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 독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그냥 갈고리로 긁어 모으는 중입니다. 돈을 이렇게 잘 버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3위까지 올라가게 됐겠죠. 이게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3위다. 이 말은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 3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가 큰 황금을 낳을수록 그 오리의 가격을 더 쳐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저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의문이 있죠. 그렇다면은 혹시 지금 사도 되나요? 또는 엔비디아는 늦어버린 것 같은데 또 다른 엔비디아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 김잔잔의 답변은 당연히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운 좋게도 이 엔비디아를 2022년 여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 채널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많이 다루면서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실제 당시 썸네일들인데요. 제가 생각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사진 않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엔비디아의 무엇을 보고 샀었는지 이유와 더불어서 그래도 이때 샀으면은 좀 감은 좋아 보이는데 혹시 지금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모릅니다.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편하게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당시에 엔비디아에 무엇을 보고 샀었는지,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건 어떤지,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2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로 어제 저녁에 커뮤니티에 투표 하나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한 영상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괜찮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영상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엔비디아가 왜 저렇게 핫한 거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이 김잔잔이 앞으로도 더 기분 좋게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